그래서 지금 네. 미국이 전 지구적으로 물론 계속 전쟁이 있습니다만 결국 미국이라는 나라가 또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 어디를 목표로 지향하고 있는지 혹시 아실까요? 미국의 지향은 예. 우크라이나 주변. 아니요. 그러니까 지구적인 상황에서 미국은 컨트롤 능력이 그런데 있고 이것만 가지고 하면 우리 미국이라는 그 나라나 그쪽이 결국 쇠퇴한다를 느끼고 있거든요. 더 큰 목표를 네. 가지고 어떤 공간을 자기 걸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어딘지 혹시 아실까요? 우주 쪽. 그렇죠. 우주입니다. 우주. 네. 네, 책 제목과 저자 소개해 주세요. 네. 책 제목은 로마적 세방사이고 저자는 에드워드 기원입니다. 오늘 해주실 페이지 몇 쪽이세요? 시작 페이지는 61페이지입니다. 61쪽. 예, 시작하십시오. 네. 동시대인들의 동시대인들의 눈에는 이와 같은 국가적 행복 속에 잠재되어 있던 쇠퇴와 부패의 원인들이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오랜 기간 지속된 평화와 로마인들로만 구성된 단일 정부는 제국의 활력에 서서히 은밀한 독소를 주입시켰다. 사람들의 정신은 점차로 하향 평준화되었고 번뜩이던 천재성은 소멸되었으며 군인 정신마저 사라져버렸다. 유럽의 원주민들은 용감하고 건장했다. 에스파냐, 갈리아, 브리타니아, 일리리쿰은 뛰어난 병사들을 배출했으며 이들이 제국의 실질적인 힘을 구성하고 있었다. 아, 우리 소리도 깔끔하고 오늘 연상 소표 너무 좋아요, 에리. 스토리텔링도 감사합니다. 잘 부탁해요. 시작하십시오. 네, 우선 시간적 배경은 이제 팍스 로마가 끝나고 로마가 슬슬 쇠퇴 도원들기 시작한 한 253년, 기원 후 253년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5년이요. 예, 235년경. 네. 그리고
공간적 배경은 여기는 이제 크게 봐서는 로마 제국 전체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로마 제국의 실질적인 국방력을 대주고 있었던 실질적인 국방력을 표출해주고 있었던 에스파냐, 갈리아, 브리타니아 그리고 일리리쿰이라는 네 가지 속주가 보입니다. 아유 이렇게 정확한 지명 제시 너무 좋습니다. 그다음 그리고 주요 등장인물들은 우선은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보이고요. 이들은 이 시기가 매우 평화롭고 완벽한 시기라고 자부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또한 로마인으로만 우선 쇠퇴를 시작한 로마 정부 그리고 로마인이 있습니다. 이들은 점점 정신이 하향 평준화되고 천재성들 또한 소멸되었고 군인 정신들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예. 그리고요. 네. 그리고 유럽의 원주민들이 있는데요. 원주민, 제 표현이 재밌네. 네, 이들은 이런 유럽의 원주민들은 로마인들과는 다르게 건장하고 용감하고 이들이 제국의 실질적인 힘을 구성하였습니다. 아 좋아요. 로마인들이 약해지고 허약해지는 거와 대비해서 유럽의 원주민들이 좀 더 강건하고 더 경쟁력을 갖는다는 표현 너무 좋았고요. 다음 이 장면은 네. 이 장면을 가장 잘 묘사할 수 있는 한 문장을 제시하자면 제국의 활력은 약해지고 있었다입니다. 깔끔합니다. 제국의 활력은 약해지고 있었다. 예. 네. 제가 이렇게 문장을 제시한 이유는 첫 번째로 로마는 기원 후 100년부터 기원 후 3세기까지 팍스 로마나라는 평화롭고 완벽한 시기를 겪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하지만 이 시기가 끝나고 로마에는 부패의 요인들이 찾아옵니다. 예. 마지막으로 로마인들은 로마인 또한 로마인들이 부패함과 동시에 유럽의 원주민들은 이들과는 다르게 성장하여 경쟁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 문장 제국의 활력은 떨어지고 있었다 를 주요 문장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예. 이후에 이 얘기가 어떻게 전개될까 하면 아마 에드워드 기원이 각각 어떤 부분이 군사에서는 어떤 부분이 저하되었으며 학자들에게는 어떤 부분이 약해졌고 정치가들에게는 어떤 부분이 부족해졌는지에 대해서 일일이 짚어줄 것 같습니다. 각 분야별 직군과 계층에 따라 약해진 정신력과 잃어버린 천재성들을 제시한다는 거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레디 첫 질문 부탁드릴게요. 진짜. 쉬운 질문부터 해주세요. 그럴까요? 그러면 지금 이 국방력을 그러니까 유럽의 원주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로마인이 아닌 외부 인력에게 많이 의지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반란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수 없지 않을까요? 네, 반란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그러면 로마가 그 당시에 그 반란의 가능성을 컨트롤하려고 했었던 건가요? 아마 컨트롤이 여태까지 잘 되었었고 그리고 컨트롤하려고 노력은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었을까요? 자꾸 그 이민족들이 군대의 중추로 자꾸 들어오잖아요. 숫자적으로.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을까요? 아마 충성을 하면 보상을 주는 식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상이 예를 들어 전쟁 후에 얻는 그런 막대한 부라든지 아니면 로마 시민권 자체가 상당히 여러 가지 혜택을 보장하잖아요. 예. 그런 로마 시민권도 있을 테고 그럼으로써 충성을 받아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 간단한 질문 던지면 에스파냐, 브리타니아 그리고 갈리아는 우리가 어떤 지방인지 알죠? 갈리아는 프랑스 쪽이고 아까 일리리쿰이라고 나왔는데 거기가 어디 쪽일까요? 혹시 조사하셨는지요? 네, 일리리쿰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장화 모양이 이탈리아 반도가 있고 옆에 이제 지중해가 있죠. 아래쪽에. 아드리아 해가. 예. 네, 그럼 지중해를 감싸고 있다고 표현을 해야 할까요? 현재 어느 나라 현재의 국가 네임 중에 어디 나라쯤일까요? 일리리쿰이. 일리리쿰이 시리아나. 넘어갔는데요. 예, 일리리쿰은
그 알바니아입니다. 알바니아 쪽. 발칸만. 네. 네, 일일이금 상관없습니다. 서로 같이 알려고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평화시대의 로마가 한 100에서 150년 정도, 길어야 200년의 팍스 로마나를 겪고 힘이 갑자기 약해진다기보다는 이제 슬슬 병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그 평화가 결국은 좋은 거지만 그거를 그 겪는 사람들에게는, 하지만 결국 평화 때문에 약해지는 거네요. 네네. 그럼 평화가 좋은 거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또 결국 어떤 한 조직이나 국가에게는 안 좋은 결과를 만드네요. 네네. 그럼 계속 평화로워야 돼요? 아니면 평화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를 어떻게 보면 저는 평화로운 시기는 딱히 큰 변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 네. 그냥 딱히 변화 없이 천천히 결국에 흘러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아마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발전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이런 로마 제국에서는 어떤 변화, 어떤 자극이 조금씩 주어져야 더 건강하게 번영하고 쇠퇴하지 않았을까요? 우선 국방면으로 봤을 때는 다른 나라의 침입 또는 로마 자체가 정복을 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복과 침입,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선한 정책은 아니지만 계속 네. 내부적인 자극을 줘야 된다는 거군요. 네. 슬프지만, 그쵸? 네네. 그래서 지금 현대 미국이 어떻게든 계속 전쟁을 하려고 그래요. 예. 네네. 전쟁을 해서 우선 그 외부적인 자극을 계속 받는 거고, 지금 뭐 우크라이나 네. 전쟁도 끼고 있고,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네. 나오고 그랬는데, 승패에 관련 없이 물론 절망적인 패망은 절대 안 됩니다만, 작은 전쟁에서 네. 패하더라도 그게 경제가 더 돌아가고, 그 다음에 미국인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주거든요. 예. 네네. 그래서 슬프지만 전쟁이라는 수단이 좀 있군요. 네. 우리 레리는 또 어떤 질문 의견 있나요? 그렇다면 그 전쟁을 만약에 지금 이 팍스 로마나 끝난 시점에서 하게 된다면 어느 세력이랑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로마 제국의 영토로 봤을 때 좀 아시아의 강대국 하게 되면 중국이랑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시에 중국이요. 중국은 좀 약간 좀 투머치고요. 그 옆에 그 파르티아나 페르시아 제국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맞아요. 또 그걸 넘어가려면 인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우리가 얕게 보지만 그때는 초원이 다 연결이 돼 있었거든요. 네, 에릭. 네네. 그래서 그 티무르 제국이라든지 몽고의 후예들, 그러니까 몽고네요. 몽고라든지 그런 그 유목민족들의 세력이 생각보다 엄청났어요, 예전에. 네. 지금은 그냥 뭐 표본밖에 안 보이지만 그때는 그 유목민족들이 농경민족에 비해서 엄청난 힘을 갖고 있어서 내가 볼 때는 그 이탈리아 사람들, 로마인들은 그 정도만 자기의 세계로 보지 않았나. 그리고 중국은 그때의 느낌은 내가 볼 때는 지금 화성 정도로 보면 돼요. 화성. 예, 갈 수는 있는데 화성 정도의 관점으로 서로 별개의 유니버스로 보면 돼요. 인도 정도가 뭐 세계 끝 정도. 그렇죠. 예. 인도 그 초입 거기가 알렉산드로스가 한번 가고 나서 그러니까 전설로만 내려오는 어떤 땅. 근데 알고는 있는 땅이고 중국은 어딘가에 존재한다고만 하는 그런. 예, 연결은 돼 있는데. 어떤 그러니까 세계. 지금 우리나라가 아무리 발전해도 브라질을 정복할 생각은 없는 거죠. 네네.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강석에서 뭐 일본과 중국의 뭐 이거를 우리 거를 만들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 거대한 꿈을 가질 수 있는데 굳이 우리가 브라질 그렇지 않나요? 네네. 예, 그 정도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전 지구적으로 물론 계속 전쟁이 있습니다만 결국 미국이라는 나라가 또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 어디를 목표로 지향하고 있는지 혹시 아실까요? 미국의 지향은 우크라이나 주변. 아니요. 그러니까 지구적인 상황에서 미국은 컨트롤 능력이 그래도 있고 이것만 가지고 하면 우리 미국이라는 그 나라나 그쪽이 결국 쇠퇴한다를 느끼고 있거든요. 더 큰 목표를 가지고 어떤 공간을 자기 걸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어딘지 혹시 아실까요? 우주 쪽. 그렇죠. 우주입니다. 우주. 예, 우주.
일론 머스크가 며칠 전에 또 그 로켓가 폭발을 해서 저기 일론 네. 머스크가 조금 약간 실망했는 것 같은데 이제 결국 민간 네. 기업까지 우주 기술과 영역을 양보했다는 것은 예전에 그 유럽이 대항해 시대에 해적들에게 네. 니네들의 마음대로 해라라는 거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우주로 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아, 네. 예, 그게 지금 미국이 로마가 천년제국이잖아요. 네. 공화정부터 지금 미국은 지금 220년밖에 안 된 거예요. 예, 이제 아. 220년. 그래서 미국도 로마 제국을 벤치마킹해서 최소 천년제국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네. 우주로 가는 것을 대항해 시대, 2차 대항해 시대로 보는 거죠. 그래서 유독 그 미국에서 이제 스타워즈 이런 게 되게 예, 맞아요. 우주공상 일종의 거기에는 이제 역사가 짧다 보니까 그게 일종의 레전드 설화 정도로 받아들여지더라고요. 미국인들의 어떤 공통적인 의식에 아하. 그게 이제 이런 이제 그 시야가 이제 국가적 스타트랙이라든지. 네네네 그렇죠? 워낙 인기가 많잖아요. 그게 다 그런 게 다 발동이 되지 않나. 그러네요. 예, 스타트랙에서도 그 우주선 하나가 이게 뭐더라? 엔터프라이즈호라고. 네. 지금 그 미국의 가장 그 기함인 항공모함 이름이거든. 엔터프라이즈호가 그거네요. 똑같이. 희망을 이제 거기다 예, 투영시키는 거죠. 우주로. 예, 예. 우주로 나와. 좋습니다. 예, 영어 들어갈게요. 에릭. Yes, 네. Eric, introduce your English book title for us. Yes. The book title is The History of the Carnival of the Roman Empire. Writer is Edward Gibbon. Start page is 83. 83. Yes, please start, Eric. Yes. It was scarcely possible that the eyes of contemporaries should discover in the public felicity the latent causes of decay and corruption and the corruption. this long peace and the uniform government and the uniform of government of the Romans introduced a slow and secret a slow and secret poison poison into the vitals of the empire. into the vitals of the empire. The minds of man were gradually reduced to the same level the fire of genius was extinguished and even the military spirit evaporated. The natives of Europe were brave and robust. Spain
Spain. Gaul, Gaul. Britain, Britain. and Illyricum And Illyricum. supplied the legions Supply the legends with excellent soldiers with excellent soldiers and constitute and constitute the real strengths the real strength of the monarchy. of the monarchy. Yes, Eric, thank you. Thank you for nice, excellent reading today. Storytelling, please. Yes. Whereas the time background is at AD 235 year, when the Pax Romana was finished and the Roman Empire began to decline and fall. And the place background is at the whole Roman Empire, and we can see each provinces like Spain, Gaul, Britain, and Illyricum. And the main characters are the Roman people who they are thinking about their empire. They are very safe and peaceful. And second, the Roman government or soldiers, they lost their genius and they have no military spirit even. And the barbarians of the provinces or pure barbarians who were brave and robust. Yes. And the key sentence for this part is that the empire began to decline. Nice. The empire began to decline. Yes. And the reason why I choose this key sentence for this part is that first, at the AD 1st century to 2nd century, the Roman Empire was very peaceful about Pax Romana. Second, when it's over, the Roman Empire's government and people starts to decline. And lastly, and then the native of Europe began to be brave and robust and strong. Yes. And that is the reason why I choose this key sentence for this part. The empire began to decline. Lastly, how the next story will unfold, I think the added given will show us about each part, like government or soldiers, what thing they declined, they lose, what they lose. Yes, my first questions, the Roman Empire's, the Roman, the people, and for example, senator, noble class or emperor, and the middle class and or lower middle class, and I don't want to say the slaves, by the way, among each classes of people, which class of people will first decline, will first weaken, do you think? In their spirited mind. Highest class will decline first. The highest class is a noble class. Yes. They don't care about the spirit mind for the empire. Yes. What do they focus on mainly? They will focus on about their wealth. Their wealth, their individual value. Yes. For example, even though the empire will be disappear, if they keep their wealth or if they can keep their properties, they will move to another country easily. Yes.
I think so. It is the same thing in the modern nowadays. Yes. And Eric, what is your question? As you may know the history well, but in that time of Roman Empire, do you think they will overcome this kind of difficulty? How do you think? Now the empire is beginning to weak. Yes, right? And do you think they can overcome? They can cure this difficulties or this disease? What do you think? I think they can. I think war is the best thing to overcome the weakness of the armies But yes. or soldiers. But Yes, why didn't they make a big war? because That is a kind of Now yes. I think they thought that it's enough, and they got many. They're rich now at the time, so they didn't thought that they have to do war or to develop. So They just thought that we can stay like this. that means the upper class or the noble class, they have already enough too much land and properties, and then not by the war but by trade they can increase their properties. And the middle class or the general citizens, they don't want to give our life for the war. Yes. So and they was scouted, drafted the European natives from Gaul, the España, and there's nothing to reason to make a war. Now it's very safe and comfortable. That's why they couldn't avoid the decline of the empire, right? Yes. But what do you think the Germania? Why the Edward Gibbon didn't pick up? Because España, Britannia, and the Gaul, and even Illyricums, why didn't he pick up Germania? Maybe Germania. They are already become a citizen of Rome. And some of them, but why didn't he pick up Germania as a main people the Roman Empire could use? Why didn't he? Why didn't he exclude them? I think he didn't mention them because they were they are not so strong like the other provinces maybe. No, they are too strong, too cruel, too brutal. So even Roman people couldn't control them. So yeah. So I think Edward Gibbon didn't pick up the Germania. Yes. Yes.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오늘 북텔링 어떤 점이 좋았어요, 에릭? 저는 이게 로마 여태까지 역사 공부하면서 맨날 이 생각했었거든요. 얘네는 맨날 역사에서는 나라들이 지도층이 망하고 그렇게 쭉 망해가는구나 해서 뭔가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을 자주 했는데 이제 천년제국의 로마에서도 그런 모습이 약간씩 보이니까 이 역사가 또 되풀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텔링에 임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예, 우리 또 들어오세요, 다니엘. 앉으시고 빨리 들어가세요. 우리 레릭께서는 또 항상 우리 에릭의 북텔링 좋아하시고 열심히 듣고 해주시는데 어떤 점이 또 오늘 좋았나요? 오늘 좋았던 점은 그동안 많이 들었던 부분이 항상 로마가 잘 되는 부분, 좋았던 부분, 융성한 부분을 많이 들었었는데 또 이 책 제목 자체가 로마 제국 쇠망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제국, 특히 이런 천년 제국의 몰락 이야말로 정말 배울 부분이 많지 않은가. 뭐 융성한 제국들은 많았지만 무너질 때도 어떻게 무너지는가, 어떤 식의 문제가 있었던가 그런 거를 이제 분석하기 위해서 에드워드 기번도 그런 책을 쓰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부분을 다시 듣게 돼서 그게 좋았습니다. 저는 이런 그 엠파이어가 사실은 레리가 몸담고 있는 회사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사실은 자기 개인의 영달과 발전과 쇠퇴도 엠파이어라고 보면 된다고 생각해요. 이 많은 그 장기와 세포가 있는 마이크로 관점에서는 내 몸도 하나의 제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과연 내가 또는 저도 이제 이 클럽 자체가 왜 융성하고 쇠퇴하는지 계속 보고 있는데 내부적인 그 안도와 편안함이 조금 더 오래 갈 수 있지만 급격한 세락을 막진 않더라고요. 계속 도전하고 적극해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상황이 미래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항상 바닥을 취해야 돼요. 무브먼트가 있어요. 네. 그 에릭도 마찬가지고 성적을 당장 올려라가 아니고 자기의 캐퍼시티,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능력 중에서 지금의 내가 미래의 관점에서 볼 적에는 아 그때가 바닥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야 그거는 그 돈이 많은 부자도 마찬가지예요. 탐욕스럽게 돈을 더 벌어라가 아니고요. 지금 내가 100억을 갖고 있어도 이게 10년 후에 볼 적에는 그것도 바닥이었네. 더 올라갔네. 물론 쉽지 않습니다만 건강하게 좋은 방향으로 돈을 버는 부자가 있으면 참 멋있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그 코스모스는 멈추면 죽고 성장하지 않으면 결국 멸망한다. 예,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이 인간도 개인 하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저희 북텔링은 무엇이다, 우리 에릭? 저의 북토킹은 제목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시요. 다시 저의 북텔링은 예. 저의 북텔링은 제목이다로 하겠습니다. 제목이다. 어떤 의미예요? 네, 여기 로마 제국 쇠망사가 아래 아까 레이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제목이 로마 제국 쇠망사잖아요. 영어제 또 이제 리칸의 폴이라고 되어 있었고 여태까지 좋은 점을 보여주는 그런 북텔링을 자주 했었는데 드디어 에드워드 기번이 이런 로마 제국의 쇠퇴 시작을 알리고 저도 그런 부분에 북토킹을 한 것 같아서 제목에 맞는 북토킹을 하는 느낌이 들어서 제목기다로 했습니다. 아, 예, 지금 저번주에 조금 슬럼프 왔습니다만 요즘 우리 에릭의 로마 제국 쇠망사가 이제 어린 친구가 그냥 용 쓰고 한 애가 아니고 함께 들으면서 저도 제 개인의 쇠망을 또 저희 클럽의 쇠망을 또 한번 엿볼 수 있는 좋은 북텔링이 되고 있어. 저도 되게 신기합니다. 자, 에릭이 추천하는 최고의 영화 단어는 무엇입니까? 제가 추천하는 최고의 영화 단어는 decline입니다. decline 어떤 뜻입니까? 쇠퇴라는 뜻입니다. 쇠퇴하다. 예, 쇠퇴. 명사도 되고 네. 동사도 됩니다. 알면서도 네. 여기입니다. 왜 이 단어 추천하십니까? 제가 이 단어를 추천한 이유는 이 책 제목 자체가 쇠퇴이기도 하고 이 파트에서도 이제 천년 제국이 쇠퇴하는 과정의 시작을 알리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 부분을 돌아보면서 뭐 약간 아까 브라이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생의 쇠퇴가 진짜 언젠간 올 것이고 그래서 뭐 나중에 제가 과거의 삶을 돌아봤을 때 뭐 이게 많이 성장했구나를 느끼고 뭐 언젠가 올 쇠퇴 같은 것도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디클라인은 최고의 단어로 선정하였습니다. 즉 쇠퇴를 막으려고 그러면 지금의 내가 얻은 지금의 성공에 너무 자만하지 않고 이 성공조차도 멀리 보는 내 인생에서 오히려 그때가 또 쇠퇴였구나 라고 생각해서 계속 투쟁하지 않으면 예, 쇠퇴는 결국 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의 성공을 겸손하게 쇠퇴로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주제자로서 제가 추천하고 싶은 단어는 아까 L-E-G-I-O-N 그게 region인데 아까 region이라고 읽으셨거든요. 네. 예, 그게 이제 region, L-E-G-I-O-N 그 로마 시대의 일군단, 로마의 그 병사들의 그 하나의 그 조직 군단이거든요. 그게 이제 라틴어로 읽으면 레기온이죠. 예, 보통 레기온이라고 합니다. 근데 영어식 발음은 region. 예, 그래서 보통 지금 그 군단이 현대 군대의 사단, 12,000명에서 8,000명이거든요. 그 로마 시대의 군대의 그 숫자와 규모가 현대의 군대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군단 하면요, 정규군 로마 군단이 8,000에서 10,000명이고요. 그다음 보조 군단이라고요. 그 이민족들로 구성된 또 보조 군단이 또 하나 있어요. 그러면 전쟁을 치를 때 보조 군단인 이민족들이 먼저 치고 들어가서 화살바지 역할을 해요. 그러다가 로마의 정규군들이 다 소진되고 힘이 빠지면 가서 이제 다 정리해버리는 역할을 하죠.
네. 예, 그래서 이 현대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슬프지만 만약에 중국과 미국이 이 태평양 쪽에서 한번 붙는다 그러면 우리가 보조군단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군인과 북한의 군인 그리고 2차로 일본 그 다음에 대만 이쪽이 보조군단으로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본진인 미국이 오는 게 되는 거거든요. 상상하기 싫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우리가 그 남중국해에서 거기서 보조군단의 역할을 하냐 마냐에 대한 기로에 빠졌는데 정치인들이 잘 선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괜한 명분으로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 있어 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판단을 좀 내려주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진 지 이제 70년이거든요. 슬프게도 모든 전쟁은 3세대가 끝나면 전쟁을 치는 할아버지 세대가 돌아가시면 다시 전쟁이 일어나요. 젊은이들이 몰라요. 이 전쟁의 무서움을. 그냥 뭐 싸우는 거지. 뭐 우리가 굴욕적으로 이런 건데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 세대들이 사실은 전쟁을 막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고리타분하다. 에이 그러는데 그들은 자기 눈앞에서 형제 자매와 부모와 자기의 형이 정말 돌아가시는 그 피를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끔은 그들이 고리타분하고 늙은이 같은 소리 한다 그러지만 사실은 그 전쟁을 겪은 세대들이 또 하나의 전쟁을 막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모두 늙었다고 고리타분한 건 아니에요. 가끔 저희 장인어른도 조금은 이제 나이가 드셨으니까 답답한 소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만 또 곰곰이 생각해 봐요. 과연 내가 이 주변에서 지인과 형제자매가 총칼에 죽는 그 참혹한 경험을 겪은 트라우마가 없는 주제에 우리가 전쟁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도 생각을 해봐요. 예, 그래서 보통 그 전쟁을 겪은 지금 70 정도 되신 분들이 이제 그 6.25 때 아기 때예요. 지금 우리 다니엘 나이 때 이들이 사라지고 나면 이제 또 우리가 무식해지는 거야 전쟁에 대해서. 그러면 그냥 가버립시다 그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큰 전쟁은 보통 70년에서 80년 사이에 한 번씩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약간 걱정은 스러워요 사실은. 예, 상황이 그렇습니다. 예, 우리 에릭 덕분에 또 진짜 다양한 얘기를 한번 해보네요. 에릭 좋은 부탁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